안녕하세요. 평범한 러너의 잡생각입니다.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네, 저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좀 남해 쪽에 여행 갈 수 있어서 좀 이때 1월 1일 날 일출을 보면서 러닝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영상 첨부하면서 어, 이제 PA게임 12화 리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포인트별로 나눠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피해게임 12화 리뷰에 앞서서 스티브예와 서출구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스티브예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속사정은 이제 저도 막 자세하게 이제 보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냥 간추려서 이야기해보면, 어쨌든 스티브예가 제작진이 보여줬으면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통편집되어서 좀 결국에 아쉬운 점을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고, 그 장면이 이제 자신이 유령 카지노에서 활약한 것과 구화에 이제 그 유리사의 치팅 논란이 좀 있었다는 점을 좀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제작진이 그것에 답하듯 해당 영상을 풀었습니다. 그래서 그 영상을 봤을 때 일단 유령 카지노에서 활약한 것은 좀 게임 자체가 쉬운 게임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주사위 숫자를 계산해 놓고 하고 코인을 하나 걸어서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리스크가 적은 편이었던 것 같고, 어 그냥 봤을 때 시즌2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어서 좀 제작진이 지원해주기 위해 좀 쉬운 게임을 배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서 좀 재미가 없어서 제작진이 편집을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이번에는 잔해에서 유령 카지노는 좀 대부분 다 편집하는 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더 논란인데, 이제 구와 치팅 논란은 전체적인 문맥을 잘라놓고 한 단어에 꽂혀서 어떤 글쓴이의 의도를 좀 왜곡하면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. 마치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의 말 한 부분만 편집해서 전체적인 맥락은 다 잘라놓고 그런 한 말만 편집해서 좀 논란을 만드는 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면서가 법률가로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, 주원규의 말대로 서출구 스티브의 둘 다 승부욕이 강하고 몰입하다 보니 어떻게든 좀 상황을 역전시켜보자 좀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룰 안에서 좀 정당하게 항의는 할 수 있는데 게임 진행을 막고 판 자체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서, 이게 스포츠였다면 테크니컬 파울 여러 개 받고 퇴장당할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했더라도 좋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, 이미 게임이 끝나고 프로그램이 계속 방영되는 시점에서 어,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제작진과 마찰이 좀 이어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. 논란이 있을 때 사람의 관심도가 이제 올라갈 수 있고, 대중의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고, 이러한 것들을 제작진과 면밀하게 논의하여 뭔가 좀 생산적인 논란을 좀 일으키며 프로그램의 흥행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라면 괜찮은데,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태도로 이제 스티브에도 이야기하는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논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드는 생각이, 스티브웨어 서출구는 아직도 좀 피해 게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. 어, 이런 논란을 이제 어쨌든간 만들어 버렸는데, 스티브웨어와 서출구가 앞으로 서바이벌에서 또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이렇게 제작진과의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출연자를 좋아할 제작진이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이번 12화에서 스티브에는 거의 완전 통편집 수준이었는데 진짜 활약이 없어서 그런 건지 제작진에게 완전 밉보여서 제작진이 그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
악귀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악귀룰을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잘 마무리 질질 안 끌고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합니다. 악귀룰의 피로감을 느낀 것은 결국에 이 룰이 메인 매치에 영향을 주면서 메인 매치의 재미를 반감시킨다고 느끼니까 피로감이 느껴졌었는데, 이번에 어쨌든 메인 매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또 다른 어떤 레전드 회차가 탄생한 느낌이어서 그래도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결국 그 회차가 재미있으려면 메인 매치가 재밌어야 합니다. 그래서 악기를 정하고 싶었으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페널티 느낌이 강하니까 메인 매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따로 게임을 만들어서 악기가 지목한 사람과 악기가 뭐 데스매치를 해서 탈락 후보자로 직행할 사람을 뽑았을까, 뽑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마피아가 된 장동민을 드디어 볼 수 있었습니다. 메인 매치에서 이런 마피아류의 게임에서 이번에 악마였죠. 악마로 활약하는 장동민을 드디어 봤는데, 같은 팀에서 주원규가 정말 게임을 말아먹게 트롤을 해도 그것을 캐리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 돋보였던 점은 자신의 역할을 숨기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찬사를 도우면서 자신을 믿게 하는 모습이 돋보였고, 특히 이제 서출구에게 처음으로 이제 좀 서출구에게 붙는 상황에서 좀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러니까 서출구 스타일대로 서성범과 막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싸우려고만 하는 서출구에게 진심으로 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 모습을 좀 관찰하고 상대방의 수를 읽어야 한다고 조언을 했을 때, 이 조언을 들었을 때 서출구는 정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게임을 풀어가는 방법을 알려준 장동민을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서출구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은 좀 자신이 아는 것을 상대방은 모른다고 단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게 더 나은 의견이야 라고 관철시키려는 경향을 주로 보였었는데, 상대방이 왜 다른 의견을 내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는데, 그 부분을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천사 팀을 이기기 위해 진심이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황 판단을 빨리 하면서 플랜 A가 힘들어졌을 때 빠르게 플랜 B로 전환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악행을 다 받는 것을 플랜 A로 가져가다가 자신의 정체가 어차피 드러나고, 또 그것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세 번째 악행을 받은 이후에 네 번째, 다섯 번째 악행을 이끌 만한 사람이 없다는 판단에서 바로 이제 신을 찾는 플랜 B로 전환하는 모습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. 정말 다른 팀원들은 거의 뭐 논펑션이었던 것 같은데 혼자 게임을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MJ킴에 대해서 어쨌든 좀 보통 사람의 MJ킴을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대부분의 이제 보통 사람들은 굿 팔로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평소에도 하는데,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막 팀을 이끌거나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은 그냥 맡겨진 일을 묵묵하게 하고 팀에 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굿 팔로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MJ킴도 지금까지 이제 팀적으로 이제 하는 걸 봤을 때 팀에 해가 되는 플레이를 한 적은 없고, 그렇다고 막 팀을 이끌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장동민의 말처럼 정말 팀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는 사람, 이런 사람도 팀 구성에서는 분명하게 필요한 존재이고, 이런 사람이 많을 때 더 팀이 단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모습이 PL 게임 보는 내내 어떻게 보면 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과의 모습과도 좀 투영이 되면서
좀 MJ 킴을 그래도 응원하게 됐던 캐릭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고, 오늘 신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 역할을 뭐 그 역할로 막 캐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,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좀 응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, 데스매치에서는 그닥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소사이어티 게임에서도 팀으로서 좀 어쨌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다가, 물론 이제 리더도 하긴 했지만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묵묵하게 좀 팀원들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, 마지막 한 방이 없어서 좀 그 준우승에 머무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, 이번에도 좀 그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MJ 킴이 이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서 또 묵묵하게 뭐 미국에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도 정답이고, 어 만약에 이제 서바이벌에 다시 도전한다면 좀 더 개인 기량을 좀 발전을 해서 서바이벌을 다시 도전해 보는 것도 정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MJ 킴의 길도 응원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앞으로의 게임 진행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예상인데, 3화 정도 남았는데 8명이 남은 상황에서 다음 화도 이번 화와 비슷하게 개인전을 진행하고, 개인전 메인 매치를 진행하고 1대1대1 데스매치를 진행을 해서 2명이 탈락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탑6가 경쟁을 하고, 이때 뭐 1대1대1 데스 뭐 매치 2개를 하든, 혹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 1대1 매치 3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, 최종 결승은 뭔가 1대1대1 매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결승을 진행할 때 단판으로 끝내지 말고 좀 3게임 정도는 해서 우승을 가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피해게임 12화도 마피아 게임류의 메인 매치가 나오면서, 또 그 메인 매치가 돋보이는 회차가 나오면서 좀 재밌게 본 회차였고, 또 한편으로는 또 레전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메인 매치가 돋보이는 회차가 나와서 좀 피해게임 3가 중간에 뭐 잡음이 있긴 했지만 좀 잘 마무리돼서 더 지니어스의 버금가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또 연말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 잘 수행을 하는 그런 1월달의 시작, 혹은 올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